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경이라고 하고요. 초등학교에서 15년간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초등 엄마들과 초등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는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 친구들과 초등 엄마들을 위해서 초등 글쓰기 제대로 길러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 친구들 글쓰기 정말 힘들어하죠. 네, 정상입니다. 초등 친구들은요, 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글쓰기 힘들어하고요, 싫어합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맞춤법도 힘들어하고요, 띄어쓰기도 힘들고요, 분량을 많이 쓰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들 마음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다, 조금 더 또박또박 썼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책을 읽고 나면 책에 관한 내용을 독서 감상문이라는 형태로 글쓰기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초등에서의 글쓰기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등에서요, 글쓰기는 전 과목의 기초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과서 학습이에요. 우리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 전 과목은요, 해당 차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공부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해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에 관해서 답을 쓸 때는요, 모두 서술형 형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평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서술형, 논술형 평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던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요,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도요, 단원 평가를 볼 때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인데요, 신기하게도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전 과목의 공부를 할 때 수업 태도에서 수업의 참여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까지도 신기하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잘한다는 것만으로도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더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리고 교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전 과목의 기초가 되는데, 지금 우리 온라인 학습이 길어지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글쓰기를 배우고 경험할 시간과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모두 가정에, 엄마들에게 지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글쓰기 아이들 지도하실 때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초등에서 꼭 알아야 될 글쓰기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 Q&A 형식으로 3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 초등 친구들이요, 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글쓰기를 요구받고 있을까요? 네, 그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수준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로 생각하기에는 그 수준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요,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기본 글쓰기는 뭐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시된 내용을 읽거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제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쓰는 형식이죠. 제시된 문제에 답을 쓸 수 있으면 기본적인 글쓰기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심화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글쓰기가 다 되는 친구들이 이제 심화 글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로 국어 시간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 주장을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대고 까닭을 살펴보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주장으로 펼치는 것, 이것은요, 초등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심화된 글쓰기고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주장을 하는 근거, 이유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에서 도대체 어떤 글을 쓰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 초등 친구들은요,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글쓰기를 시작을 하고요. 고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 글쓰기를 하는데요.
저학년과 공통적으로 하는 기본 글쓰기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일기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1학년이 되면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7살 때부터 일기를 쓸 거예요. 두 번째는 독서 감상문입니다. 책을 읽고 나면요, 그 책에 대한 줄거리나 느낌을 글로 적어보는 독서 감상문을 쓸 거고요. 세 번째 많이 쓰는 글이 편지입니다.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어버이날에는 엄마께, 또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많이 씁니다. 이런 기본적인 단계의 글쓰기를 거치고 나면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에 맞는 이유를 찾는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글쓰기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다양해지고요. 1학년 때 일기로 시작했던 친구들이 6학년이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설명문, 논설문, 일기, 편지, 독서감상문 등 거의 대부분의 글의 형태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글쓰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분량을 어느 정도 써야 할까 고민하실 거예요. 저학년은요, 보통 처음엔 한 줄, 두 줄, 그렇게 매일매일 두 줄 쓰기 정도의 글쓰기로 시작을 해서요. 6학년쯤 되면요, 우리 친구들 하루에 한쪽 정도의 분량의 글은 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계속되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을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주셨어요.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글쓰기를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 집에서 글쓰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기장을 활용하세요. 네? 일기장 벌써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기 맨날 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기장에는요, 일기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쓰고 싶은 어떤 글도 좋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감상문을 쓰고요. 친구들과 놀고 와서는 친구들에 관한 설명문을 쓰고요. 재미있는 만화책을 읽었을 때는 독후감도 그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일기장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 일기장을요, 작가 노트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작가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글쓰기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발 빨간 펜 말고 형광펜을 들고 계셔야 돼요. 네, 우리 집에서 친구들의 글쓰기를 봐주다 보면요, 우리 어머님들 나도 모르게 손에 아마 빨간 펜이 있으셨을 거예요. 빨간 볼펜을 딱 들고 띄어쓰기 체크해주고 맞춤법 체크해주고, 그죠? 분량이 부족하면 이만큼 더 쏘라고 체크를 해주시죠. 네, 우리 친구들은요, 열심히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쓰기 싫고 너무 지루한데요, 꾹 참고 글쓰기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가져가면 항상 빨간 펜으로 체크를 받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까요?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 학습으로 지금 많이 지쳐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빨간 펜을 이제 그만 내리고 형광펜을 준비해 주세요. 형광펜을 딱 드시고요. 우리 친구들 글 쓴 것 중에 잘 쓴 글씨, 맞춤법 잘 쓴 거, 그리고 멋진 문장, 새롭게 사용한 단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요, 형광펜으로 쭉쭉쭉 그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요, 생각보다 훨씬 신나합니다. 그러면서 나 엄마가 칭찬해줘서 너무 좋으니까 글을 또 쓸래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 친구들입니다. 네, 형광펜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방법은요, 글쓰기에만 통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든 결과물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책을 읽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지만 글을 쓰고 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결과물이 생겨요. 그 결과물을요, 그냥 잘 썼네 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고요. 그 결과물을 1년 동안 쓴 걸 쭉 모으셔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셀프 출판에 도전해보세요. 셀프 출판은요, 우리 아이들이 쓴 글과 또 그림도 좋고요. 우리 친구들이 쓴 어떤 것도 좋으니까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비용도 10만 원 이하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친구들의 글을 모아서 우리 친구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지만요, 막상 집에서
날마다 아이들과 글쓰기를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엄마표는 할 수 있으면 좋지만요.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표가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요.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중에서 한솔교육의 초등 첫 글쓰기라는 2개월 특강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등에서 글쓰기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려도요. 꼭 하셔야 되는 과목이 맞습니다. 전 과목에 자신감을 길러주고 기초가 되는 글쓰기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시고요. 이제까지 엄마표로 하기에 힘들었던 분들은요. 제가 알려드렸던 꿀팁들 하나씩 적용해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